네, 이번 시간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병태 생리를 기본적으로 꼭 떠올려 주시고요. 보통 병원에 오실 때는 급성 악화 형태로 오시죠.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힘들다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기 전부터도 뭔가 이제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COPD의 굉장히 큰 위험 인자 중에 하나죠. 바로 흡연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 물질 또는 이제 오염 물질들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신 분들은요, 이 기도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점액을 분비하는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 점액층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이제 쌓여있는 점액을 선모가 밀어내서 선모 운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까지 파괴가 되니까 이 두꺼워진 점액층이 기도를 막고, 그럼 이제 기도 저항을 높이게 되고, 그럼 이제 기체 교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고, CO2는 배출이 잘 안 돼서 축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만성적으로 이제 기침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가래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점액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O2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이제 O2를 많이 요구하는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운동 시 호흡 곤란이 잘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한 증상 하면은 기침, 가래, 운동 시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체 검진을 하게 되죠. 신체 검진을 하게 됐을 때는 초기에는 보통 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점점 만성화되고 심해질 경우에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가는 게 좀 더 힘들어진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 왜 그런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기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공기가 폐 안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름도 폐쇄성 폐질환인 거죠. 갇힌 공기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호기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호기 시간이 좀 더 연장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호기 때 막 이제 막혀 있으니까 휘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천명음이 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폐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폐가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이 폐의 볼륨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흉강, 가슴 안은 점점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통형 가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럴 체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는 이 횡격막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횡격막 자체가 평평해집니다. 평평해지다가 이렇게 더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원래 이 횡격막이 흡기 때는 수축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짧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흉곽 전체를 더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밑에도 있죠. 갈비뼈랑 이제 연결이 돼서 얘네들을 이제 끌어당겨서 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 흉곽이 커지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횡격막이 평평해져 있거나 더 뒤로 밀려 있는 상태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수축할 때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평평해져 있거나 반대로 이렇게 됐을 상태에서 수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원래 정상일 때는 수축이 되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흉곽 자체가 넓어질 수 있겠죠. 이 립을 같이 당겨 옵니다. 이 횡격막이. 그런데 이런 이제 COPD 환자, 굉장히 이제 심한 상태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폐가 밀다 보니까 평평해지거나 반대로 이렇게 된 경우에 수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흡기신데도 오히려 이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면서
또 이 립들, 갈비뼈들을 같이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흡기 때 이 가슴이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운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후버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이 횡격막의 운동 자체도 잘 안 일어나겠죠.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뭔가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호흡음이 제대로 잘 안 들리는 것도 특징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호흡 메커니즘으로는 호흡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다른 근육까지, 다른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근육까지 이 호흡 운동에 계속 끌어들이는 겁니다. 추가적인 근육들을 쓰게 되면서 이 기본적으로 호흡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감소하게 되고요. 이 산소 이제 교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청색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COPD 환자에서는 폐성심 사인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폐성심은 폐 쪽의 문제로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COPD가 바로 폐질환이죠. 폐질환으로 우심실 부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COPD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관류도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VQ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 폐포는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이 폐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너한테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관류를 낮춰버리는 거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요. 자, 이거 제가 여러 개를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제 폐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모여서 자, 이렇게 이제 폐동맥으로 이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폐동맥이라고 할 거고요. 이 폐동맥은 또 우리 우심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심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SVC 상대 정맥이죠. 슈페리얼 베나 카바. 그리고 또 하대 정맥이 있을 겁니다. IVC 인페리얼 베나 카바. 자, 일단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면은요. 혈관 저항이 증가하게 되겠죠. 길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피가 모이게 되니까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폐 고혈압 카테고리 3에 보시면 COP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압 자체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 우심실이 얘네를 밀어내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심실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심실이 지쳐서 부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펌핑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VC나 SVC에서 계속 이제 우심방 쪽으로 혈액이 유입이 되고 이걸 또 이제 우리 우심실 쪽으로 갖다 주면 이걸 또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점점 피가 쌓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IVC 쪽으로도 이제 피가 점점 정체가 될 거고 SVC 쪽으로도 정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IVC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간정맥 있죠. 여기서도 이제 우열이 발생하게 되니까 간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간 비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결국 이제 목정맥까지도 우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JVP 그렇죠? 목정맥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요. 전신적인 부종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이 우심실 쪽으로 펌핑을 해서 그렇죠? 결국 얘네들이 어디로 갑니까? 폐정맥으로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폐정맥으로 이어져서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좌심방으로 연결이 되죠. 좌심방에서 또 좌심실로 가서 전신으로 이제 피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이미 우심실이 지쳐버렸어요. 그럼 이제 전신 순환 혈량이 떨어지겠죠. 유효 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장에서는 나한테 들어오는 혈류가 줄었어 라고 하면은 뭐가 활성화되죠?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ADH, 자, 요게 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물을 재흡수하죠. 그러니까 물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도 재흡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COPD가 이제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폐렴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섬모가 파괴가 되면서 섬모 운동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물질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공기를 타고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폐로 침범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폐렴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 폐렴 자체가 COPD 환자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백신 접종 중요하겠죠. 폐렴 구균이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다가 COPD 중에서도 이 폐기종 때문에 기흉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흉막 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폐포의 손상 때문에 이게 딱 터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외부랑 관통이 되면서 기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PD 자체가 또 폐암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COPD 환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잘 이해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를 이용해서 신체 검진이나 뭐 증상적으로 진단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